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지금 핸드폰을 원래 이제 업무용 폰 갤럭시 보급폰으로 찍다가 지금 이제 울트라 신형으로 바꾸고 나서 처음 영상을 찍는 건데 화면이라든지 그 음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편집을 안 할 거니까 조금 뭐 양해 부탁드리고, 음질이 안 좋다고 하면 기존 거 제가 올린 거 보면 음질이 안 좋거든요. 안 들리고 바람 소리 들리고 소리가 세고. 근데 뭐 유튜브 아니니까 대충 올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아파트들이 가격이 그래도 나름 괜찮게 잡힌 것 같아요. 하락폭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락은 되지 않고 이제 은행 대출을 못 이겨서 나오는 급매물이 있는 상황 같고, 이제 전체적인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인천 같은 경우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에 이제 아파트 시세가 있죠.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뭐 이런 시세에 만약에 아파트 매매 시세가 3억이라고 잡으면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급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뭐 진짜 2억 8천, 2억 8천5백, 2억 9천, 그래서 500만원 1000단위 아니면 뭐 100만원, 300만원 이 정도밖에 등락폭이 없었단 말이죠. 매물이 나오는 금액 자체가. 근데 지금 뭐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뭐 3억 후반도 나오고 4억 초반도 나오고 5억 5천 올리신 분들도 계시고, 5억이라는 기준점을 잡으면 등락폭이 너무 높아요. 이게 뭐 시세가 이렇게 안정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하고, 그 대신 가격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방어선이 딱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이 이상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지금 분양가가 대폭 줄었죠. 원래 전쟁 터지기 전에 코로나 때는 뭐 그래도 무난했는데, 전쟁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전용 면적이 22, 23평 이상 나왔다 그러면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그래도 4억 정도가 이제 분양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대부분 3억 초중반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또 가격 면에서는 또 나홀로 아파트 신축 빌라는 괜찮아요. 그리고 요 나홀로 아파트 신축 빌라들이 오피스텔 등기로 되어 있는 애들은 또 가격폭이 또 조금 더 내려왔고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튜브나 이제 뉴스 같은 경우 좀 참고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공사 수도배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부동산 전세 사기만 막 수두룩하게 기사가 나오다가 지금 부동산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는 좀 조용해진 것 같고 나름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경각심이 계속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위험하다고 조금 아쉽게 좀 전세 사고 유형은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이 이제 분담금이 또 추가로 발생되고 공사비 때문에, 그리고 공사가 올 수도, 그리고 공사가 이제 지체가 되고 1년 이상 지체가 되고 입주 시기에 안 맞게 수독되고, 지금 공사비가 우선 문제죠. 저희 사무실 인천 부평 옆에 쪽에 이제 재개발이 될 때 저쪽이 이제 한 5년 넘었나 보다.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정도 전에 사업 시행을 받으면서 관리처분 받으면서 회사 측에서 제시한 공사비가 400만 원이었거든요.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공사비가 브랜드급은 거의 1000만 원이죠. 이제 2배가 넘어간 상황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공사비가 400에서 600 정도, 600에서 800 정도였는데 지금 800에도 아파트들이 공사를 못해서 1000단위까지 지금 공사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분양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분양가는 있는데 공사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마진이 없죠. 그리고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분양가를 또 플러스를 하면 분양이 안 되겠지. 그죠? 공사비가 지금 2배가 넘게 오른 상황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인천 부평에 지금 상곡동, 청천동, 백운역, 뭐 동암, 주안, 간석 전부 다 평당 공사비가 400이었는데 지금 1000만 원. 그러면 올 수도 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조합원 분담금이라든지 일반 분양가도 이 공사비를 더 얹어야 되나? 뭐 이런 식이겠죠? 좀 뭐 계산이 설명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뭐 이런 상황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어제인가 오늘인가 보다. 오늘 이제 유튜브에 뉴스 본 것도 있어요. 어떤 H사 브랜드가 이제 공사 수주를 다 이렇게 업어온다. 이제 중소기업들이 뭐 몇백 대 1로 이제 공사 현장을 낙찰을 받고 대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떤 H기업에 이게 대거 이렇게 몰아준다. 별도의 수수료가 없이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설마 수수료 없이 줄까요? 수수료 주겠지. 수수료 주면서 현장을 넘겨주겠지. 그 소액에 대한 수수료만 받아도 지금 현재 중소기업급에서 덥석 공사를 들어간다라는 위험성을 안는 것보다 소액의 수수료라도 받는 게 사실 안전하죠. 그리고 뭐 H사에 몰아줘서 지금 뭐 국토부에서 조사를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튼튼하게만 지어주면 H사에서 뭐 다 때려줘도 사실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지. 거기에서 돈을 뭐 쓸어 담든 뭘 하든 튼튼하게만 지어준다 그러면 뭐 그쪽 회사에서 다 가져가도 사실 뭐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지 않나요? 뭐 튼튼하게만 지어주면 지금 이제 뭐 인천 검단의 주차장 무너지고 그 회사 브랜드가 또 다른 데가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기사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신축 이제 있는 거 다 끌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자재 뜯어보니 막 중국 합판 막 중국 나무 썩은 거 막 다 때려 넣어서 막 이상한 벌레 해충 나오고 결로 곰팡이는 기본적인 거고 뭐 이런 현장이 원체 많으니까 뭐 일거리를 몰아주더라도 잘 지면 사실 그 회사가 잘 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돈 떠나서 튼튼하게만 잘 지면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죠. 전화가 오는데 미분양 터진 현장을 도와달라라는 전화가 꽤 많이 오고 뭐 미분양 터진 자녀 세대를 좀 업무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전화가 좀 오고 또 은행권에서도 전화가 와요. 뭐 거래를 하는 은행이 있으니까 그쪽 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이자 대납이 안 되는 현장이 있는데 그쪽 현장이 무너져서 이제 너무 이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 현장이 이제 무너져서 이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뭐 은행권에서도 좀 문의가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금액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안 됐으니까 한 번 걸쳐서 가격이 다운돼서 뭐 저 같은 부동산에서 다시 이렇게 좀 뭐 탈박 건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건들도 사실 가격대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의뢰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좀 기다리는 게 있는데 한 1년 반 됐나? 2년 된 신축 빌라예요. 근데 원 분양이 5억대 분양을 하려고 그 표를 만들었었어요. 그 표를 받았는데 원 분양이 이제 경기권입니다. 경기권인데 위치도 좋아요. 5억대 분양을 하려고 표를 만들어 놨는데 세대수가 10세대가 살짝 넘는 신축 빌라인데 한 개도 못 팔았어요. 2년 동안. 그러면 은행권에서 공매 처리해서 금액이 완전 싹둑 떨어지기 전에 이제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팔아줄 수 있느냐 해서 물건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1억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금액을 책정한 게 1억 이상 떨어진 금액으로 제가 다시 되팔아야 됩니다. 이래야 팔릴까 말까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저도 일거리를 기다리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또 뭐 괜찮죠. 그래도 액수가 억 단위가 넘게 떨어진 신축 첫 입주 건물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경기권이에요. 똑같이 경기권에 어떤 뭐 오피스텔 분양 현장을 잠시 다녀왔는데 거기도 이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 시작한 지는 지금 1년 안 된 것 같고 이제 한 개도 못 팔았어. 세대 수가 거의 뭐 300세대급의 건물인데 한 개도 못 팔아서 뭐 거기도 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가격은 또 한 1000, 2000 떨어졌고 여기서 더 떨어뜨릴 거래요. 그리고 뭐 부동산 수수료도 지금 이제 많이 지급이 되는 상황이고 뭐 한 번에 끝내려고 뭐 수수료도 많이 올리고 분양가도 낮추고 뭐 이런 현장이 지금 다 널린 것 같아요. 전국에 널린 것 같아요. 또 내일은 어떤 현장을 가냐면 안산의 아파트 미분양 현장을 뭐 잠깐 갔다 오기로 했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일반 분양에서 안 되고 자녀 세대 특별 할인이라는 거를 조금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분양 자녀분을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원래 원 분양 받으셨던 분들보다 500이든 1000이든 싸게 해주지만 이게 욕을 먹으니까 싸움나고 욕 먹으니까 명목상 무슨 지원이겠죠. 이사비 지원에 무슨 지원 뭐 지원 이래서 이제 좀 깎아주는 거겠죠. 뭐 그런 현장도 지금 갔다 오기로 했는데 원래는 일반 아파트 분양을 부동산이 소개를 하면 소개비가 나오기는 하지만 정말 적은 수준의 그냥 소개비예요.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적은 소개비가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는 지금 아파트 분양을 소개를 시켜주고 계약이 성사가 되면 수수료가 그래도 나름 짭짤하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뭐 오픈은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만큼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영상 안 올리고 저도 사무실에서 그냥 앉아 있다가 뉴스 보고 주위 소문 듣고 지금 저도 일하려고 막 여기저기 현장 막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경기권들만 일거리가 넘어와서 인천 쪽은 지금 일거리가 없어요. 인천 쪽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좀 우선 뒤로 하고 지금 저도 업무 소개받는 게 다 경기권 업무들을 소개를 받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다 안 되는 건 안 되고 뭐 되는 건 되고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들이 일하기는 쉬워졌어요. 수수료가 높아졌어. 2배, 기존에 줬던 수수료보다 2배, 뭐 하나 하면 그래도 몇 달 이상 쉬어도 되는 정도의 수수료지만 이게 또 부동산들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수수료를 뭐 1000을 주든 뭐 5000을 주든 1억을 주든 부동산을 욕할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못 팔고 있으니까 어차피 못 팔아. 그러니까 뭐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현장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권도 상가는 횡, 아파트는 그래도 급매부는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들은 또 똑같이 가격이 내려와서 또 이렇게 덥석 들어갈 만하고 모든 현장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기본적인 그 지금 분위기라든지 시장 대출 부분 설명해 볼까요? 대출 부분 일반인 분들이 대출을 이제 어르신들은 대출을 안 쓰죠. 어르신들은 대출을 안 쓰고 이제 대출이 있으면 내 집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대출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 지금 과거에 집을 한 채 구매했던 이력이 있고 아니면 현재 대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력이 있으면 현재 은행에 가서 대출을 뽑으면 잘 뽑아봐야 5%대 평균 7, 8%대의 대출이 나오거든요. 평균 6, 7, 8%. 잘 뽑아봐야 5에서 6%대예요. 근데 이 금리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대출이 7, 8%대라고? 뭐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야, 뭐 3%대도 대출이 있다는데? 뭐 이런 식의 대화도 있지만, 3%대의 대출은 그런 겁니다. 신혼부부 아니면 개인이 내 생애 첫 주택에 집을 구매한 이력이 아예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대출이 3%대 고정금리로 이제 대출이 진행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좀 특수한 내용이고 일반적인 내용은 지금 대출 금리가 7, 8%. 그래서 지금 좀 수익형 건물을 부동산 입장에서 판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수익성 건물을 대출 껴서 산다라는 개념은 사실 쉽지는 않죠. 오피스텔 월세를 애매하게 이제
투자해서 받을 바에 은행 예금을 넣으면 되는데, 은행 예금이 지금도 뭐 이금융권 가입한다 그러면 현수막들 다 걸어놨죠. 5%대, 뭐 5.3%, 5.5%, 뭐 6%대 걸어놓은 것도 있고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은행에서 11%짜리 은행 대출 상품을 적금 상품을 만들었어요. 11%짜리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11%짜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6개월 단기에 해당하는 이제 예금 상품이에요. 우리은행에서만 하는. 근데 6개월 동안 하루에, 아니지, 6개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를 채워야 돼. 걷는 거를 만보를 채워서 6개월을 딱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를 채우면 11% 적금을 주는데, 그게 이제 예치금이 많이 되는 거는 아니고 한 200만 원 돈이더라고요. 뭐 100얼마 붓고 계산해보니까 이자까지 해서 이제 200만 원 6개월 딱 채우는. 근데 11%를 줘요, 은행에서. 우리은행 1금융에서. 그러니까 예금이랑 오피스텔 월세 투자, 부동산 월세 투자를 계산한다 그러면 아직은 은행이 제가 보기에 나아요. 1년 만기 때 타는 단점 빼고는 계산상 하면은 은행 적금 예금이 난데, 지금 이금융권이 지금 막 뉴스에 많이 나와요. 뭐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이자 안 받는, 그리고 이제 이금융권이 지금 이제 부실하다, 그리고 채권이 늘어나고 있다, 위험한 기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은행이 지금 1금융권에서는 이제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죠. 5천까지. 근데 이금융은 지금 안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금융은 안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금융은행에서도 본점은 1금융으로 취급되는 게 있죠. 이제 농협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이제 거기는 되지만 지역 2금융권은 지금 뭐 좀 안 되죠. 근데 지금 은행 기사가 안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예금을 안 듣는데, 이제 적금 1년짜리 뭐 이런 걸 안 드는데, 부동산, 직업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목돈을 묶는 게 싫어서 이제 안 드는 편인데, 5%대를 가입을 했는데 4%대로 내려와서 4%를 보장을 해주는 뭐 그런 내용도 많죠. 처음에 5% 얘기를 해서 신나게 가입했는데 4%대야. 약간 좀 은행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4%대를 받는다고 치면 오피스텔 사는 것보다 현재 괜찮죠. 왜? 오피스텔 투자하려고 그러면 지금 7, 8%에 해당하는 이자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자 대출 내면 월세 나오는 걸로 은행 금리보다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형은 지금 안 된다. 상가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폭락을 해서 이제 향후 10년 주기가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지만 10년 주기에 이제 불경기, 그리고 반짝 활성화, 그리고 또 10년 주기의 불경기,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지만 뭐 실질적으로 또 10년 그럴 것 같아요. 상가 안 되고 뭐 아파트들은 지금 상태 그대로 쭉 갈 것 같고, 뭐 얘기가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익형은 지금 이럴 것 같고 부동산 경기는 지금 향후 쭉 뭐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네이버에 그 어디 아파트가 당첨되면 또 뭐 몇 억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뭐 로또 같은 현장이 있다고 나온 것 같아요. 어디인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지역은 아직도 있죠. 아직도 있어요. 뭐 가격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서울, 이러면 좀 설명이 애매하구나. 서울을 뭐 15억에서 20억을 잡고 경기권을 뭐 7, 8억에서 15억 사이를 잡고 인천을 뭐 3, 4억에서 뭐 10억 사이를 잡고 뭐 이런 식의 비교를 한다 그러면 좀 애매하네요. 애매한 것 같다. 아닌데 맞을 것 같은데요. 서울을 15억에서 20억 정도에 해당하는 아파트 금액을 잡고 경기권을, 그래도 인천보다 경기권이 높은 데가 더 많아요. 그럼 경기권을 뭐 5억에서 15억 사이 뭐 이 정도? 뭐 15억은 좀 높나? 그리고 인천권을 뭐 3억 5억에서 뭐 10억 사이를 본다 그러면
어느 커트라인에서 분양을 딱 해준다 그러면 그래도 뭐 미래 투자니까, 부동산은 미래 투자니까 들어갈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지금 막 오른 금액에 막 꼭대기에 있는 금액으로 인천을 뭐 한 8억대 분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경기권에 있는 거를 뭐 10억 선에 분양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서울권도 15억, 20억에 분양한다? 여기는 할라나? 뭐 안 하지 않을까요? 지금 20억에 분양을 때리면 안 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보다 이제 낮춰서 13억대 15억 사이를 분양을 한다 그러면 서울도 분양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20억 가까이 분양을 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뭐 지역 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경기권도 15억 선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뭐 10억 초반선이다 그러면 뭐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뭐 8, 9억 선? 뭐 10억 이하에 대한 금액이면 할만할 것 같고, 인천은 지금 8억 이상, 9억 이상 분양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래도 지금 한 4억 선, 5억 선, 4, 5억 선, 일반 아파트 4, 5억 선 분양한다 그러면 그래도 뭐 미래가치 7, 8억, 8, 9억 계산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계실 거란 말이죠. 뭐 새 아파트니까 뭐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서론본론 결론 없이 또 뭐 정해진 게 없어서 제가 한 20분 정도 지금 요즘에 느끼고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파트, 월전세, 그 다음에 뭐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 그리고 가격이 이 정도 선이면 뭐 그냥 거래가 좀 되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일반 분양도 뭐 계산을 하셔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만하다 이러면 뭐 들어가실 만할 것 같고,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공사비는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죠. 공사비가 지금 뭐 800 이상 900 이상 줘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현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1000단위가 넘어가는 게 지금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이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사실 뭐 분양도 안 될 거고, 건설사도 망할 거고, 줄도산 나는 거고, 이거를 예시당초에 준비를 했던 일반 분양자들, 계약금, 중도금을 걸었던 분들도 지금 뭐 사실 힘들 거고, 뭐 이런 상황까지 안 가야 되겠지만, 자, 우선 뭐 기본적으로 뭐 설명 한번 올려봤습니다. 뭐 필요하신 부분 참고하시고, 이제 뭐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뭐 좀 애매하다 싶으신 거는 그냥 넘겨보시고, 자, 여기까지 영상 올리겠습니다.